동탄 인덕원선 복선 전철이 이제 몇 주 내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지하철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수인 분당선 4호선 GTX-A, GTX-C, 경강선, 신분당선 등과 환승하여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의 한 축이 될 동탄 인덕원선, 인덕원 동탄선, 동인선, 인동선 뭘로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이 노선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고 이 노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핵심 지역들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출퇴근 시간 90분을 줄여준다고 해요. 이 동탄 인덕원선 그렇게 강력한 노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줄여줄 수가 있나? 좀 과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이 경기 남부 쪽, 이 라인에서도 남부 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노선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노선인지 볼게요. 요렇게 이제 곧 착공을 하는 노선이에요. 자, 아래쪽 끝은 동탄이고요. 동탄역. 지금 SRT, 현재는 SRT만 다니는 역인데 곧 2024년이면 GTX-A가 완공되는 정거장이죠. 완공. 다닙니다. GTX-A가. 즉, 이 인덕원 동탄선이 지금 착공하면 이제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5년 걸립니다. 완공은 이 동탄 인덕원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미 GTX-A는 다니고 있는 거죠. 저희 동탄에서 출발해서 화성시의 반송 능동을 지나는데 반송이라고 하면은 1동탄을 의미합니다. 화성시를 쭉 지나서 수원과 용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요. 수원의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를 거쳐서 의왕시 그리고 안양까지. 사실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 오른쪽은 또 의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용인 이 5개의 지역 주민들이 이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이 경기도 주민들이 물론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기 남부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수원, 용인, 화성 이 3개 도시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은근히 아래쪽은 또 직주 근접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을 한 부부들을 보면 직장이 2명 다 경기 남부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한 분은 어디에 있냐면 보통 서울에 있어요. 강남에. 한 분은 강남, 한 분은 뭐 화성에 나노시티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이 여기 있죠. 남편이 여기 다니고 이제 아내는 뭐 강남 쪽에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경기 남부 수원이나 뭐 용인 왜냐면 강남에다가 집을 처음부터 사기는 좀 그죠?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다가 집을 잡고 아니면 뭐 한 중간쯤에 뭐 수지나 뭐 분당 잘하면 분당이나 뭐 수지나 이 정도에다가 이제 집을 잡아놓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출퇴근을 하죠? 지금은 참 이게 힘듭니다. 신분당선 라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경부선 라인. 그분들 제외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보통은 그래도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죠. 버스가 이렇게 한산하면 좋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타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도 뭐 예전에 맨날 타고 다녔었고 저는 이제 수원 양포 쪽에서 1550-1인가? 그걸 탔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탈 때마다 이거 힘들어요. 그나마 버스를 타면은 이제 앉아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는 뭐 보장받기 힘들죠. 요즘은 이제 입석을 또 제한하는 버스들이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다가 그냥 버스 보내버리고 계속 줄 서는 거예요. 줄 또 서고 첫 번째 요만큼까지 타고 그 다음에 요만큼까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 오는 거죠. 버스 한 3대 보내고 뭐 4번째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경기도민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경기도에 살면 인생의 20%를 지하철 또는 버스에다 갖다 버린다. 2015년에 하던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누가 화성이나 용인이나 수원 사는 분께 물어봅니다. 너 회사 강남이라며 멀지 않아? 야 1시간이면 가 라고 해요. 정말 1시간이면 갈까요? 그럼 왕복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도어 투 도어까지 1시간 만에 절대 못 갑니다. 갈 때는 혹시 몰라요. 근데 올 때가 절대 안 됩니다. 이 퇴근 시간에 출근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퇴근할 때는 여기 내려오잖아요. 이거 죽거든요. 신노현부터 양재역까지 이거 한 40분 걸려요. 잘못하면 여기서. 진짜로 어떨 때는 여기서 탔는데 양재역 가는데 30분 걸려요. 과장하는 것 같죠. 실제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퇴근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잘못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3시간, 왕복 3시간, 도어 투 도어까지 해서 한 3시간 반 정도까지도 많이 걸려요. 물론 직장이 또 그 강남대로에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3시간을 길바닥에 이게 쓰고 있다 보면은 현타가 오거든요.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싶고. 자, 그런데 인덕원 동탄선이 깔렸다를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탄 1동탄이죠. 1동탄에
1동탄이면 여기 왼쪽 동그랗게 튀어나온 곳 여기가 1동탄입니다. 동탄 여기 있으면 왼쪽 삼성전자와 동탄역 사이 1동탄에 메타폴리스라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물이죠. 이 메타폴리스 앞에 동탄 인덕원선 반송역이 개통한 후다. 그러면 1시간 9분 걸리던 출근 거리가 사실은 더 걸릴 수도 있는, 버스를 보내지 않고 지하철을 보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1시간 9분이라는 거리가 25분으로 34분이 단축이 됩니다. 실제로는 40분 넘게 단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복으로는 거의 80분에서 90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절반 이상이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반송역에서 동탄역으로 이렇게 가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덕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정거장만 띡 가서 동탄역에서 GTX 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인덕원선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GTX-A가 다 뚫릴 뿐더러 그때는 다 뚫려서 이 삼성역까지 그냥 갑니다. 직결해서 2028년이라. 그래서 한 정거장 가서 GTX-A 환승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GTX-A 타면 동탄에서 삼성역은 18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어떻게 가야 돼요? N버스 타서 강남역 가서 삼성역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은 이 아래 동네를 받고 이 동네 볼까요? 안양 쪽?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서 인덕원에서 뭔가를 갈아탈 가능성이 커요. 왜? 인덕원역은 4호선 GTX-C 경강선 다 쓰니까. 4호선은 이미 인덕원에 다니고 있고요. GTX-C 2028년 준공 예정이니 인동선 개통할 때 같이 개통하죠. 경강선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개통해요. 이 경강선이라는 건 뭐다? 월판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인데 공식적으로는 월곶 판교 사이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월판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월판선, 경강선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착공 예정이라서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찍어둔 게 있으니까 월판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월판선은 거의 GTX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인덕원역의 3개 노선은 동탄 인덕원선이 완성돼 있을 때 다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콰트로, 인덕원은 콰트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골라 잡아서 사당 갈 거면 4호선, 강남 갈 거면 GTX-C, 판교 갈 거야 경강선 갈아타면 됩니다. 뒤돌아 볼까요? 내가 안양 농수산물시장역 살아, 호계사거리역 살아,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올라가면 인덕원역에서 요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게 월판선 경강선입니다. 판교까지 고작 3정거장. 그리고 이 초록색 노선이 GTX-C입니다. GTX 타고 하나, 둘, 세 정거장만 가면 삼성역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하늘색 잘 보시면 여기 4호선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만 가면 사당 나오죠. 사실은 안양 농수산물시장역이나 호계사거리역이 들어오는 위치는 이 위치인데, 이런 위치인데 지금은 지하철이 아예 없어요. 지하철이 아예 없는 곳에 갑자기 이런 게 뚫리면서 거의 모든 지역과 다 연결되는 어떤 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촌 쪽에서 56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21분으로 반 이하로 확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동탄 인덕원선의 핵심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좀 느끼셨나요? 이 아래 동네는 동탄역으로 가서 GTX-A를 타고 강남을 접근하는 게 주 목표가 될 겁니다. 이 윗동네에서는 안양 쪽, 의왕 쪽이죠. 인덕원역으로 가서 GTX-C 또는 월판선, 경강선, 4호선 등을 탑승하는 게 주 목표가 될 겁니다. 이 사실 동탄 인덕원선 자체적으로는 크게 일자리를 가지는 지역이 이 나노시티역, 반월역, 이 나노시티역 반월동에 기산 반월역이라고 했다가 나노시티역이라고 했다가 뭐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이 탈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탈지는. 워낙에 출퇴근 버스가 잘 돼 있는 회사라 뭐 이 지하철 덕분에 조금 버스 노선을 줄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이 노선의 주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 노선 자체에는. 이 노선 자체로 무슨 강남을 간다거나, 우리 4대 업무지구가 어디죠? 강남, 종로, 여의도, 판교죠. 이 4대 업무지구를 지금 가나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의 업무지구는 일부 가는데 서울에 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요 업무지구를 할 수 있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노선은 환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표정 속도가 빨라요. 환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속도가 금방 갑니다. 빠릅니다. 일반적인 지하철보다 훨씬 빨라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 속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고 있는 그 속도가 표정 속도가 아니에요. 이 지하철이라는 게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영통역에서 내가 뭐 의왕시청역까지 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분 걸렸다. 20분 걸렸는데 이 거리를 재보니까 뭐 한 20km 되더라. 20분을 시간으로 하면 3분의 1시간이죠. 3분의 1시간 분의 20. 얼마예요? 60. 할 줄 아시죠? 수학 배웠죠? 60km/h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표정 속도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표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겠죠. 일반적인 열차들의 표정 속도가 제가 지난번 월판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보통 30 정도 됩니다. 뭐 28, 뭐 32, 뭐 이 사이예요. 거의.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8호선까지 다 전부 다 이 사이입니다.
표정 속도가. 근데 기본적으로 동탄 인덕원선은 일반 열차의 표정 속도도 45km/h니까 일반적인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지하철보다 1.5배 정도 빠른 좀 더 진보한 형태의 지하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급행 열차를 타면은 60km/h로 일반적인 열차의 2배 정도인데 뭐 이거는 이 열차들도 급행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열차의 1.5배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환승을 아주 많이 한다. 요 두 가지 무기를 내세워서 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상당히 세이브해줄 수 있다. 가장 많이 세이브를 받는 곳은 어딜까요? 그곳이 이제 가장 큰 수혜지겠죠. 방금 설명한 곳들이겠죠. 맨 끝에가 가장 큰 수혜지긴 합니다. 사실 동탄역, 인덕원역 양 끝에는 사실은 인덕원 동탄선의 큰 수혜지는 아니에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의 수혜지인 거죠. GTX가 쓰니까. 그죠? 인동선을 탈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합니다. 그쵸? 동탄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탄 인덕원선을 타고 굳이 올라갈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덕원 동탄선은 동탄역을 도달하는 데 쓰이겠죠. GTX-A를 타려고 반송이나 능동이나 반월이나 서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만 내려와서 동탄역에서 GTX-A를 타려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덕원역 주민들도 이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자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GTX-C나 경강선이 항공되잖아요. 그런 노선들의 수혜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GTX-C도 깔리고 경강선도 깔리고 이 동탄 인덕원선도 깔리고 세 개 다 깔리는데 왜 이 두 개의 수혜만 받아요? GTX-C를 타면 강남을 가고 경강선을 타면 판교를 가지만 동탄 인덕원선을 인덕원에서 타서 갈 데가 별로 없죠. 뭐 어딜 갈까요? 그렇죠? 뭐 월드컵 경기 보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출퇴근용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잖아요. 노선이 외항 끝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수혜지는 거기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들, 한두 정거장 이렇게 떨어진 곳들이 최대의 수혜지가 될 겁니다. 왜? 원래는 교통이 상당히 좀 애매했던 곳들이에요. 여기가 없어요. 이 GTX나 경강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 동탄 인덕원선이 아니면은 타기가 힘들어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동탄 인덕원선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이 아랫동네는 GTX-A를, 윗동네는 GTX-C를 타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다행인 게 이 동인선이 완성될 때 누구도 완성이 된다고요? 이 GTX-C도 경강선도 GTX-A도 싹 다 완성이 되더라. 뭐만 완성이 안 되느냐? 이 신분당선만 완성이 그때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신분당선 연장은 곧 착공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덕원 동탄선과 신분당선이 환승을 하는데 이 인덕원 동탄선이 완공되는 2028년에서 늦어도 2029년에는 이 신분당선은 완공돼 있기가 어려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즉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거나 하진 못합니다. 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지는 이 양끝단입니다. 양끝단에서 딱 인덕원역과 동탄역은 아니고 인덕원역과 동탄역은 다른 노선 GTX나 경강선의 수혜지고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지는 이 아래쪽 화성시에 이 역사가 들어오는 곳들 그리고 윗동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이용하기가 용이하죠.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물론 다 수혜지입니다. 수혜지가 아닌 곳은 없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수혜지가 아닐 수는 없죠. 다 수혜지인데 그중에 조금 더 많은 큰 수혜를 받는 곳들은 요 양 끝단일 것이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통이 조금 더 현재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아랫동네가 가장 큰 수혜지가 아닌가. 화성시, 반월동, 능동, 동탄 1신도시가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핵심 업무지구를 직접 가진 않는다. 핵심은 환승이다. 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 그러면은 이 뭐 아랫동네, 윗동네 말고 가운데는 이게 뭐 크게 이 친구들에 비해서 뭐 크게 엄청 수혜지다라고 할 만한 데는 없는 거냐? 한 군데를 꼽자면 저는 흥덕을 꼽고 싶어요. 흥덕이라는 곳이 이게 원래는 이 동탄 인덕원선 노선이 아니었다가 지금 생긴 것만 봐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요렇게 가잖아요. 이게 쟁취한 겁니다. 흥덕 주민들이 쟁취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요렇게 노선을 꼬아서 만들게 해버렸어요. 영통 주민들은 짜증나겠죠. 원천동이나 이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꼬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흥덕 주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결과물을 이룬 거고 누군가는 자기 집값 올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누구나 자기 집값 오르길 바라고 자기 부동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흥덕을 저는 좀 꼽고 싶은 게 이 흥덕이라는 곳이 위치를 보면 흥덕지구가 용인이에요. 용인 그 앞에 원천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천호 하면은 원래 떠오르는 게 광교일 겁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이게 이제 수원의 대장이자 경기 남부 전체 대장이죠. 제가 말하는 경기 남부는 성남, 과천 이런 것들 빼는 겁니다. 수원, 용인, 화성의 대장이 이 광교인데 이 원천호의 서쪽 그리고 이 동북쪽 이런 데 붙어있는 광교 아파트들은 엄청 비싸요. 지금은 예전에 고점만큼 안 나온다고 해도 15억 이렇게 나오죠. 그냥 33평짜리가. 이 흥덕지구는 바로 이 원천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같이 호수를 끼면서 이 왼쪽엔 신분당선이 있죠. 오른쪽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흥덕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위치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 게 생각보다 이 광교와 흥덕지구의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거든요. 광교 중흥 S클래스 대략 35평 14억, 에일리넷들 45평 22억. 바로 오른쪽에 흥덕지구의 광교 호반마을 21단지 35평 7억 8천, 호반 서밋 6억 8천. 가격 차이 보이세요? 14억, 6억 8천. 물론 저한테 둘 중에 하나 뭐 할래? 광교 중흥 S클래스, 광교 힐스테이트 이런 거 할래? 아니면은 광교 모아 엘가 레이크뷰, 광교 호반 서밋 레이크파크 이런 거 할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요거 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근데 가격 차이가 지금 2배죠. 2배. 더블 이거 두 채면 이거 한 채예요. 그러면 지하철이 이쪽엔 없다가 이제 들어와서 역세권이 되잖아요. 원래는 비역세권도 아니고 노지하철, 노역세권, 노역세권이었어요. 노역세권에서 초역세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분명히 이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의 가격과 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절대로 역전은 안 돼요. 이 아파트가 얘네랑 같아질 수도 없고 뭐 비슷무리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차이보다는 조금 뭐 1.8배나 뭐 1.5배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방 보시면 광교 아파트들과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엄청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생활 환경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광교의 아파트들이 요 뷰 때문에 많이 뜬 거잖아요. 호수뷰 아파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뷰가 한몫했단 말이죠. 그리고 광교 호수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공세권이라는 거. 그런 게 흥덕지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좀 저렴하지 않나? 저렴한 상태에서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 얘기죠. 저는 이제 다 수혜를 받겠지만 이 동탄 인덕원선의 특수를 노리고자 하신다면 요 아래쪽 화성 쪽이나 여기 안양 쪽, 오전동 쪽 이쪽이나 또는 이제 뭐 흥덕역 쪽 이런 곳들을 조금 저는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지로는 좀 이 중에서 꼽는다면 꼽고 싶고요. 우리 집 앞에도 들어오는데 우리 안 꼽아줘라고 실 수도 있는데 다 수혜지기는 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수원 어저께 경기장 쪽에 뭔가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신분당선이 빨리 착공을 해서 개통을 할 수 있기를 염원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신분당선도 빠르면 2029, 30에 완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동탄 인덕원선과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큰 수혜지가 되는 거죠. 신분당선도 굉장히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게 강남, 논현동 이쪽까지 가니까 사실은 끝내는 여기까지 완공되고 나면은 거의 전 구간이 다 이제 상당히 큰 수혜지가 되는 거죠. 또 이 노선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금방금방 가서 환승하고 금방 가서 환승하고 요 시스템이 된다. 착공은 이번 달에 할 수도 있고 1월, 2월이 될 수도 있으며 완공은 28년도이다. 마찬가지로 월판선도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놨다.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다음 시간엔 또 동탄 인덕원선 월판선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 예정인 GTX-C 최종 역사 정리하고 이 GTX-C가 도대체 어디에 역사가 들어오는지를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나중에 여기 뭐 추가됐다고 하던데 뭐라고 하던데 막 헷갈려요. 뭐 인덕원에 쓰는 건가 뭐 의왕에 쓰는 건가 뭐 왕십리에 쓰는 거 모르겠고 상록수에 양산에 쓰는 건가 이런 거 포함해서 싹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모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모두의 부동산이 생각하는 동탄 인덕원선의 최대 수혜 단지 4곳을 추천드리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